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건강보험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메디푸어를 없애겠다. 소득 하위, 지금 의료비 부담이 205만 원인데 150만 원 이하로 낮추겠다. 그리고 치매 국가제 도입 등 노인 분들에 대한 이런 치료비 걱정을 덜겠다 이런 거고요. 6세 미만 10% 부담했던 것을 15세 이하에게 5% 의료비 부담을 이제 하겠다. 굉장히 좀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해마다 44만 가구가 실제로 의료비를 감당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구제하겠다 네네. 이런 거고요. 그래서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하고는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래봤자 보장률이 70%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게 63%인데 70%까지 올리겠다는 건데 이제 복지국가 이런 데서는 한 80%까지 보장률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복지국가에 비하면 많이 아직 그래도 부족한 거죠. 제가 또 조사를 해봤잖아요. 이 시대 참 조사인으로서. 의료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 46만 명인데요. 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률이 우리가 36.8%랍니다. 근데 이것은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금 국가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OECD 국가보다는 항상 소홀했던 건 사실이다. 아니, 우리가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개인 부담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극단에 우리가 한 중간 정도에 있잖아요. 미국은 너무 자기 부담이 높아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회사는 우리보다 이제 의료 케어를 잘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고 아예 그래서 보험에 안 든 사람도 많고. 그렇죠. 네, 많죠. 예. 차상이나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바마 케어가 한국 보험 의료보험을 이제 많이 따라서 한 거고. 네. 근데 이게 너무 다 케어해 주는 식으로 가면 영국 같으면은 의사가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그 NIS 그 의료보험 체계가 다 케어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줄을 많이 서가지고 의료 질이 떨어져요. 네, 의료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우리가 양쪽의 단점을 제어하고 장점을 잘 살린 이런 제도인데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뀔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은 미세 조정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미세 조정할 게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미세 부담 조정이 되면 저항이 없는데 부담이 많아지는 쪽으로 하면 저항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는 많고 이제 우리가 돈을 받아올 때는 적고 하면서 의료보험 체계 자체가 이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큰 방향에서는 지금 찬성하고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케어가 영국 케어처럼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찬성할 수는 없고 보장성을 한 80%까지 높여주는 방향으로 예. 거기서 좀 스탑을 해야죠. 자기 부담이 있어야죠. 좀 올리는 쪽으로 제가 한번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꿈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요. 문재인 케어가 적용되면 현재 6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이제 눈에 보이게 이제 혜택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저는 성공 그리고 건강 이런 것을 보장하는 걸로 좀 갔으면 좋겠고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문재인 케어 나오고 판도라 오늘 나오면서 저한테 이제 민원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판도라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암 환자들이에요. 암 환자가 한 150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 전이나 항암 치료 후나 맞는 주사가 있습니다. 비타민 C 주사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비싼가 봐요.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것이 미용, 성형 이 부분에 묶여 있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본답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제외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용 성형 부분에 묶여 있던 것을 좀 풀어줘라. 이것이 150만 암 환자들의 소망이다. 이번에 문재인 케어에서 이것은 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빠져 있는 것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시 3,800개나 된다고 그러니 거기서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급한 순서, 위중한 순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거대한 큰 그림을 그려서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할 수도 있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게 좀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일부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병원이 수익을 맞추는 게 이제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로 이제 많이 수익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줄어들면은 이제 수익 맞추기가 힘들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이제 일단 반발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파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보험료를 안 올리고 환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려면 누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병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영국에서는 새로운 의료 기술이 잘 안 나오고 미국에서는 세계적인 의료 기술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떼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더 적은 파이가 간다. 그러니까 수가를 낮춰야 되는 거죠. 환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보험료를 안 올리면. 그러면은 최신 의료 산업은 발전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더 똑똑한 사람은 안 가려고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의료 산업은 죽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그나마 한국은 잘 맞춰왔다. 똑똑한 의사들 영국에서 다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은 오히려 의료보험 체계 바깥에 있는 민간 의사들을 지금은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의료 100%를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목표로 가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의사 수는 세계 최고 아닌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전국의 의대를 다 간 다음에 뭐 다 1등짜리들이 다 그다음에 의대가 간대 뭐. 그러니까 이제 의사도 이제 별로 안 갈 거예요, 앞으로는. 근데 너무 낮추는 것도 또 다른 부작용을 이제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의사들의 이제 이런 문제보다 진짜 심각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한번 잘 따져보겠다 하는 부분이 이제 실손보험 회사들이에요. 실손보험. 이게 이제 뭐냐면 2012년에 2,600만 명이 가입했다고 그러고요. 2016년 작년 말에 3,456만 건이 이제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손보험 가입하셨어요? 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웬만하면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다 했지. 하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했죠. 아니, 저도 병원에 잘 안 가서요.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뭐 국회에서 가입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거기서 단체로. 네, 그래서 뭐 근데 저만 안 돼 병원에 잘안 있군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축구하고 뭐 건강하시잖아요. 아, 저도 건강했었는데 요새 병원에 자주 가요.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가 실제로 실손보험 제가 이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여기가 손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손보험금을 내는 것과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내주는 것 이것이 20%가 많대요. 높아요. 그러니까 적자 보험이죠 이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케어가 예를 들면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언제 국가가 다 알아서 책임져 주니까 내 실손보험은 내가 이제 계약 해지해도 되겠네.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해지가 속출할 수 있다. 가뜩이나 손해를 많이 보는데. 그럼 보험회사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그러면 그것을 한번 따져보겠다 하고 대책을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제가 의사분들 몇 분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네. 그 일종의 테스트 기간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냥 합리적으로 치밀하게 짰어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실손보험 든 분들이 이걸 해지하고 바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항목인지 체크를 해서 실손보험 처음에는 다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이 부분 몇 년 해보고 급여로 넘기고 왜냐하면 수가를 표준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도적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케어가 된다고 해서 뭐 다 공짜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고생한다. 저걸 예를 제가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MRI 그리고 초음파 이런 것은 지금 의료수가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비급여 대상이죠. 근데 이게 병원마다 다 달라요. MRI 그 찍으면 보면 초음파도 그렇고
근데 병원마다 다 다른데 이제 이것이 급여 대상으로 포함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받던데 50만 원 받던데 10만 원 받던데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가격이 통일되는 거예요. 급여 대상으로 의료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많이 받던 병원은 엄청 손해를 보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재인 케어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하는데 그 손해 보는 사람도 또 국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시행하면서 이제 걸러낼 건 걸러내고 미세 조정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건강을 국가에서 조금 책임을 져주겠다는데 뭐 사실 야당도 반대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원 마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죠? 실제로 이제 이 재원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국민건강보험 의료 시스템 이것은 저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는 1조 원 정도를 남겼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21조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11조를 헐어서 쓰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남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보험료를 14%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그 14%를 기재부에서 계속 이제 부담을 하겠다 이런 거고 그리고 평균적인 인상률 건보 3%를 유지를 하겠다. 이게 세 가지로 재원 대책을 이제 마련했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재원 대책 마련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 이제 뭐 야당은 반대하고 뭐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로 하면 스마트하고 조금 뭐 비판적으로 보면 야근 거죠. 그 다음 정권 또 정권이 알아서 할 테니까 운이 좋아요. 그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20몇 조를 안 남겼으면 뭐 정권에 따라 못 남겼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보험료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보험료를 올려야 되면은 과연 이 정책을 채택했을까?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한 30년 정도 보고 최소한 계획을 짠 게 아니라 대체로 지금 그래야 한 5년 보고 짜요. 원전도 5년 보고 짜고요. 다 5년 단기 정책이다. 정말 속이 좀 뻔히 보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인기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고려 안 하고 막 짜고 있다. 아니, 근데 아까 21조가 남는다는 얘기도 좀 이제 안 맞는 게 기재부 계산에 의하면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가지고 2023년대는 다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10억씩 적자가 이제 누적되기 시작한다는 10조씩? 거고. 10조씩. 그러니까 지금 이 21조라는 돈이 이게 여유가 있는 돈도 아니고 23년에 고갈. 23년에 고갈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나가잖아요. 딱 그 타이밍 맞춘 거지. 지금 현재 누적 적립금이 21조 되는 것은 맞고요. 지금 얘기했던 우리가 예측 못했던 미래라는 것이 예측한 것이 100% 들어맞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미세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아니 예측한 보고. 걸 무시한다는 거죠. 5년만 봤다는 네, 거죠. 네. 그 예산이 5, 6년 뒤에는 이미 고갈돼서 그다음 마이너스라는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지금 하태경 의원이 말하는 것도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가능한 재정 부담이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러면 야당들은 실제로 11조를 헐어서 쓰는 것이 그것이 법 위반이다. 이렇게 또 주장도 해요. 야당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38조 2항을 근거로 삼아서 그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국민들은 뭐 75% 이상이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아니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정두원 전 의원께서 뭐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다. 그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확대되는데 정책이. 선진국은 왜 그렇게 보장률이 높고 여러 가지 복지가 좋으냐? 국민들이 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국민 부담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40%를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40%를 세금과 보험으로 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 부담률이 25%예요. 그러니까 25%를 내면서 40%를 내는 나라를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랑이가 찢어지겠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부도가 나겠죠. 지금 그렇게 해서 부도가 난 나라가 저기 베네수엘라. 네, 베네수엘라가 유고 차베스가 이제 그냥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주택 하다가 이제 인기 엄청 올라가고 뭐 저소득자층 줄어들고 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지금 마이너스 10% 성장하면서 지금 나라가 지금 두 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정말 쉬워요. 가서 주는 거. 오늘도 어디 가서 유공자들 국가유공자들에게 3대까지 보장해 주겠다. 돈은 300억. 뭐 어디 가서 뭐 해주겠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돈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인천공항공사 가가지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돈이 얼마 드는지 계산이 안 나오는 돈입니다. 그게. 요양원 가가지고 국가 침해 책임제 하겠다. 그게 일단 1조 8천억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17만 4천 명 늘린다는데 그게 지금 28조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신고리 원전 오일코기 중단하는데 최소 2조 6천억이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16.4% 올린다. 세금이 한 3조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다. 31조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연금 올린다. 21조 8천억 들어가고 기초수급자 확대해준다. 10조 들어가는 거예요. 국방예산 또 늘린다. 아동수당 신설한다. 사병 월급 인상한다. 돈 들어가고. 너무나 쉬워요. 해준다는 거. 여태까지 대통령들은 왜 안 그랬겠어요? 다 그렇게 하고 싶지.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부담률을 높여야지 그게 돼요. 근데 부담률 높이라는 게 결국 세금을 올리라는 거고 보험료를 올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 선거에서 지거든요. 정권 무너지거든요. 사실 그런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 슈레더예요. 독일에서. 독일에서 슈레더는 그렇게 해갖고 정권은 뺏겼지만 독일을 지금 번영을 이루는데 많이 기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에 남은 대통령이 되려면 이렇게 줄 거 다 주고 서민들 올릴 거 올려보자 이거예요. 근데 세금 올리고 보험료 올리고. 분명히 그거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쉬운 거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못 할 거예요. 박수 받는 일. 재원 대책 마련이 없는 이런 정책들은 무리가 온 것이다. 무책임한 거죠. 자, 제가 하나하나 비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벌써 100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취임 초기에 공약을 이렇게 실현하려는데 이렇게 예산이 든다. 100조 들 수 있죠. 다 178조가 든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5년 끝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정부가 계속 이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정부가 또 바톤을 이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문재인 정부가 자꾸 돈만 쓴다. 돈으로 환심 산다. 무슨 선심성 정책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요.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는 명목세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김부겸 행자 그 장관이 그게 말이 되냐 토론하자. 그러면서 다시 토론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명목세율을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원 마련 대책은 탄력성 있게 지금 변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같은 경우 증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85%가 지지해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 발로 나온 것이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도 3억에서 5억 구간을 새로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다 세금을 더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큰 반발은 없어요. 그래서 전혀 대책이 없이 그냥 무슨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서 그냥 막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장이 심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낸 세금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좋은 곳에 제대로 잘 쓰여진다면 세금을 내는 사람도 기쁘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보면 엄한 데다 막 쓰고 저건 또 뭔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국민들이 다 저 세금 안 내는 사람도 너무 많고 탈세자도 많고 그러니까 나만 내는 것 같아서 억울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그 부분 조세 정의를 좀 잘 인정을 하는데 이제 촛불 국면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공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공공을 위해서 잘 쓰여지면 세금 더 낼 수 있다 이런 국민들의 70%가 넘어요. 이제 의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좀 더 솔직하게 세금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현대차 요즘 또 파업하신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도 세금을 더 걷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현대차 그분들이 연봉이 한 9천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상위 10%에 들어갑니다. 그럼 적어도 상위 10%까지는 증세를 해야 어느 정도 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몇 프로죠? 3%? 상위 3% 정도까지잖아요. 그래서 10%까지 근데 이제 10%까지 왜 못하느냐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거 하면 정말 문재인 정부 전 정말 높이 평가할 텐데 자기 지지 기반인 거죠. 노조가 강력한 지지 기반이고 여기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하면 아마 여기는 조직적으로 조직력이 있고 반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게 그냥 파퓰리즘 정부냐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된 복지 정부로 가느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고 지켜보겠습니다. 솔직해지라고 그러는데 세금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뭐 몰래 무슨 암달러 찍어낼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다시 솔직하게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원 조달 방법을 했으나 실제로는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세금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저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절대 얘기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절대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건강보험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메디푸어를 없애겠다. 소득 하위, 지금 의료비 부담이 205만 원인데 150만 원 이하로 낮추겠다. 그리고 치매 국가제 도입 등 노인 분들에 대한 이런 치료비 걱정을 덜겠다 이런 거고요. 6세 미만 10% 부담했던 것을 15세 이하에게 5% 의료비 부담을 이제 하겠다. 굉장히 좀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해마다 44만 가구가 실제로 의료비를 감당 못해 빈곤층을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구제하겠다 네네. 이런 거고요. 그래서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하고는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래봤자 보장률이 70%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게 63%인데 70%까지 올리겠다는 건데 이제 복지국가 이런 데서는 한 80%까지 보장률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복지국가에 비하면 많이 아직 그래도 부족한 거죠. 제가 또 조사를 해봤잖아요. 이 시대 참 조사인으로서. 의료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 46만 명인데요. 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률이 우리가 36.8%랍니다. 근데 이것은 OECD 평균보다 2배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금 국가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OECD 국가보다는 항상 소홀했던 건 사실이다. 아니 우리가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개인 부담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극단에 우리가 한 중간 정도에 있잖아요. 미국은 너무 자기 부담이 높아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회사는 우리보다 이제 의료 케어를 잘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고 아예 그래서 보험에 안 든 사람도 많고. 그렇죠. 네, 많죠. 예. 차상이나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바마 케어가 한국 보험 의료보험을 이제 많이 따라서 한 거고. 네. 근데 이게 너무 다 케어해 주는 식으로 가면 영국 같으면은 의사가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그 NIS 그 의료보험 체계가 다 케어해 주는 건 좋은데 왜 그렇습니까? 병원이 수익을 맞추는 게 이제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로 이제 많이 수익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줄어들면은 이제 수익 맞추기가 힘들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이제 일단 반발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파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보험료를 안 올리고 환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려면 누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병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영국에서는 새로운 의료 기술이 잘 안 나오고 미국에서는 세계적인 의료 기술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떼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더 적은 파이가 간다. 그러니까 수가를 낮춰야 되는 거죠. 환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보험료를 안 올리면. 그러면은 최신 의료 산업은 발전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더 똑똑한 사람은 안 가려고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의료 산업은 죽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그나마 한국은 잘 맞춰왔다. 똑똑한 의사들 영국에서 다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은 오히려 의료보험 체계 바깥에 있는 민간 의사들을 지금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의료 100%를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목표로 가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의사 수준은 세계 최고 아닌. 실제로 국민들의 저는 성공 그리고 건강 이런 것을 보장하는 걸로 좀 갔으면 좋겠고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문재인 케어 나오고 판도라 오늘 나오면서 저한테 이제 민원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판도라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암 환자들이에요. 암 환자가 한 150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몸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항암 치료 전이나 항암 치료 후나 맞는 주사가 있습니다. 비타민 C 주사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비싼가 봐요.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것이 미용, 성형 이 부분에 묶여 있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본답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제외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용, 성형 부분에 묶여 있던 것을 좀 풀어줘라. 이것이 150만 암 환자들의 소망이다. 이번에 문재인 케어에서 이것은 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빠져 있는 것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시 3,800개나 된다고 그러니 거기서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급한 순서, 위중한 순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거대한 큰 그림을 그려서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할 수도 있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게 좀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일부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건 뭐. 너무 줄을 많이 서가지고 의료 질이 떨어져요. 의료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우리가 양쪽의 단점을 제어하고 장점을 잘 살린 이런 제도인데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뀔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은 미세 조정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미세 조정할 게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미세 부담 조정이 되면 저항이 없는데 부담이 많아지는 쪽으로 하면 저항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는 많고 이제 우리가 돈을 받아올 때는 적고 하면서 의료보험 체계 자체가 이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큰 방향에서는 지금 찬성하고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케어가 영국 케어처럼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찬성할 수는 없고 보장성을 한 80%까지 높여주는 방향으로 거기서 좀 스탑을 해야죠. 자기 부담이 있어야죠. 좀 올리는 쪽으로 제가 한번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꿈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요. 문재인 케어가 적용되면 현재 6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이제 눈에 보이게 이제 혜택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기도 하지만